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보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장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부 임혜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여의도 정치권을 달궜는데요. 순방 다녀온 윤 대통령 지난 월요일 용산으로 출근하면서 처음 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후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야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우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문제 영상 저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기자들도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달라붙어서 듣곤 했는데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술렁이는 한 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자들이라면 아마 이 영상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정말 많이 들었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도 중요했지만 우리 국회를 뜻하는 거냐, 미국 의회를 뜻하는 거냐, 또 나중에는 비속어를 쓴 거냐 안 쓴 것이냐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느리게도 들어보고 좀 빠르게도 들어보고 잡음을 제거한 영상도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들으면서 정말 기자들끼리도 뭐가 맞는 것 같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요. 또 예전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영상까지 보면서 윤 대통령의 바이든에 대한 발음이 어땠느냐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서 참 갑론을박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 방송에서 잘못 다뤄진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장 기자, 민주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과가 끝내 없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은 대통령 실언에 정쟁할 의사가 없었다 애초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순방 관련해서 워낙 논란이 많았으니까 이 외교 라인 책임자들을 경질할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갚는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할 빚을 국민께 안겼습니다. 네, 김 기자, 국민의힘은 어땠나요? 네, 국민의힘은요. 사실 그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에 확실히 내부의 기류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의 발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지나가듯 한 발언, 그러니까 뭐 사적 발언을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을 수습하는 데 좀 주력을 기울였다면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는 그 대통령이 특히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8년에 광우병 사태까지 소환하면서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하는 방식이 광우병 사태랑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질타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적 조치하겠다 하고 정부 여당 비판 계속되자 MBC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순방 당시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 여러 명이 모여서 대통령 발언을 들어봤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에 대해서 기자단 내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무엇을 조작했는지 밝히지 않고 조작했다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결국 MBC가 먼저 보도를 하면서 시청자들 인식에 영향을 줬다. 여당은 이런 지적인 거죠, 김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은 비속어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야당을 지칭할 여지가 있었는데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음으로써 시청자들의 인식이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로 들릴 수 있는 것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적어버리면 바이든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요, 당은 이 사건의 이름을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또 TF를 꾸렸는데 그 이름도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라는 걸 꾸려서요.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또 특히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MBC의 유착 의혹까지 대대적으로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과방위 간사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가짜 외교 참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MBC가 한 몸이 되어 MBC는 자막 조작을 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 쓴 거짓 프레임일 뿐입니다. 네, 김 기자도 한 주 내내 이 논란 취재했을 텐데 당내 의견 통일된 얘기들이 나왔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정말 한 주 내내 이 논란을 다루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논평의 수위라든지 그 개수라든지 이런 게 정말 세지고 많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원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일단 당이 위기다. 이 논란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데는 이견이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또 당의 이런 강공태세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당초 처음에 대통령실이 비속어 표현이 우리 야당을 지칭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이후에는 비속어 자체가 잘 안 들린다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대응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진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까지 너무 강공태세로 밀어붙이는 게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유감 표명이라도 한다면 야당이 공세를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보였고요. 다만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대체적인 기류는 일단 강공 모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란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고 억압이다, 국민 기만이다, 이 격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네, 민주당은 여당이 자막 조작 공세에 나서자 이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이번 사태 관련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건데요. 이 국민의힘이 전당적으로 언론 겁박에 나섰다라면서 이 MBC를 상대로 좌표를 찍었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 막으려 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재차 대통령의 사과를 압박했습니다. 또 외교라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이 총 책임자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했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음 낼 수도 있다라고 거론한 이후에 이 당론 발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이후에 곧장 의안과를 가서 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 민주당은 또 특히 여당이 주장하는 MBC와 민주당 사이에 정원 유착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매우 격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이는 무리한 덮어씌우기다라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향한 무리한 덮어씌우기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의 욕설로 시작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네,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통과 강행에 여야 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을 계기로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공세가 더욱 불이 붙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출신인 의장이 이 안건을 상정한 건 민주당과 공모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 제출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구속력이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검수완박 처리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의장이 일방적, 편파적으로 민주당에 좀 유리한 쪽으로 의사를 진행해 왔었다. 그래서 그 일련의 항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박진 외교장관 해임 얘기는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해임 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상황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생각은 민주당도 못한 게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이유 뭔가요? 네, 민주당은 이번 순방 논란 관련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해임 건의안을 그렇기 때문에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외교라인 경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익을 손상하고 또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는 건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야당의 존재 이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정의당은 이번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의당은 대통령 사과와 또 비서실 교체가 핵심이라면서 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해임 건의안 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정기국회 시작됐고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해석인데 이 기싸움 이번 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났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에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여권의 민생 문제 해결만큼은 손을 내미면서도 외교, 안보 분야만큼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의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영상 보고 오시죠.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번 영미 순방이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협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적할 건 지적하겠다라는 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하지만 공세 부분은 이 정도로 소화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부각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이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이 기본 사회론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고요. 또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하긴 했지만 이는 수권 정당 면모를 좀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 날 대표연설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세를 편 것처럼 정진석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위원장이 사실 야당 비판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했는데요. 또 여야가 함께 연금이나 노동, 교육 개혁 과제를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라고요. 여야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 중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들에 대해선 미리 이제 빨리 추진을 하자는 의도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협치가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이고요. 당장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곳곳에 뇌관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외교 참사를 다룰 외통위,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또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 다룰 운영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교육위까지 있어가지고요. 곳곳에서 참 많은 공세가 예상이 되고요. 또 어제 운영위를 민주당 쪽에서 소집 요구를 했는데 여야 이견 때문에 채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진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접어드는데요. 무역 수지는 6개월째 적자 기록에다 치솟는 환율에 이번 달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랜데 이 민생보단 끝모를 정쟁 중인 정치권 바라보는 국민의 답답함은 쌓여갑니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생생한 정치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